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주에 못 만나서 모처럼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DM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갖고 요즘 DM 상담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라이브에서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상담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육아 상담하는 이 곳이 사실 이렇게 엄마들이 글 몇 자 적어서 답변을 주는 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용기 내서 해보잖아요. 그리고 엄마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진짜 명분이 아니면 저한테 사명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내 아이 그 연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내가 또 키워보면 또 그 연령이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22개월 아기가 밤에 잘 때 자꾸 발을 엄마 바지랑 속옷 안에 집어넣어요. 밤에 잘 때 그 루틴이 있잖아요. 그냥 바지, 엄마 바지 안에 속옷 안에 집어넣는다는 건 살을 건드리고 싶다는 거, 살을 만지고 싶다라는 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겨드랑이 여기 팔 있죠. 여기 밑에 여기 잡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계속 여기 만지는 아이도 있고 엄마 머리카락을 잡고 하는 애도 있고 목덜미 여기를 계속 만지면서 자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안할 때 엄마하고 신체 접촉을 하면서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 거고 잠들기 전에 그게 마치 루틴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되게 불편하시죠. 아이가 자꾸 만지니까 엄마도 깊은 잠을 못 자고 하는 걸 저도 너무 잘 알죠.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고민하시니까요. 그래도 24개월까지는 그냥 온전하게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바지 안에 발을 넣더라도 그냥 좀 기다려 주시고 24개월이 지나고 나면 엄마가 불편하다, 엄마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잠자기 전에 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당장 고치기는 힘들어요. 당장 고치기는 힘들지만 24개월 이후에는 조금 조심해줘. 엄마도 잠 자고 싶어 라고 해서 아이 스스로가 그걸 좀 통제할 수 있도록 잠자기 전에 루틴을 한꺼번에 딱 깨워버리면 아이가 잠자는 질도 깊은 수면을 잘 못 자고 되게 불안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집 갈 때도 더 많이 반항하고 안 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잠잘 때 루틴을 서서히 바꾸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24개월부터 서서히 바꾸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바로 끝내세요. 어떤 방법으로 못하게 하세요. 라고는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4개월까지는 엄마가 그대로 유지하시다가 24개월 지나서부터는 서서히 말을 하고 엄마도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10가지 헤아릴 동안 해보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빼줄래? 라고 해서 빼고 또 엄마가 10가지 하고 빼줄래? 라고 해서 조금씩 기다린다 또 그걸 통제하는 느낌이 들게끔 엄마가 루틴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0가지 헤아리고 뺀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15가지 해볼까? 그 다음 똑딱똑딱 해볼까? 라고 해서 엄마가 시간을 알려주는 듯한 느낌. 이 2개월 수가 원래는 모래시계 같은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밤에 잘 때는 모래시계까지 보게 되면 또 잠자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려 주는 게 좋다. 근데 우리 아이가 숫자를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면 또 할 말이 없죠. 숫자는 앉아 일어서 할 때도 손잡으면서 아이가 몰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고 1, 2, 3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아이가 뭔가를 달라고 할 때도 엄마가 5까지 헤아리고 줄 거야. 하나, 둘, 셋, 넷, 5 하고 주는 거. 그래서 의식적으로 숫자를 섞어서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숫자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10이라는 숫자까지는 모르지만 10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엄마가 빼라는 건 줄 알고 그 루틴을 지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4개월 이후부터는 훈련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고 숫자를 헤아려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20개월 남자의 엄마 쉬라는 말을 버릇처럼 합니다. 혼내기도 해보고 다른 말로 유도하는데 교정이 어렵네요. 어떻게 안 하게 해야 할까요? 쉬라고 하면 엄마가 다가와서 바지를 벗긴다든지 엄마가 내 곁에 왔기 때문에 아이가 쉬라는 말을 하면 엄마가 부르는 줄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이나 이 말을 못하게 하고 싶다면 엄마 쉬라고 했을 때 그냥 가버리세요. 쉬라고 하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쉬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수정할 때 그 아이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 쉬라고 하면 엄마가 내 곁에 올 거야. 나한테 관심을 가질 거야 라고 아이가 의식을 하고 말을 한다면 엄마가 엄마 쉬라고 하면 가세요. 그냥 멀리.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싫어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엄마 좋아, 엄마 이리 와, 엄마 같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엄마를 부르진 않겠죠. 그런데 아이가 의사소통이 그래도 원활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엄마의 행동은 엄마 쉬라고 하면 멀리 가시더라도 반드시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플래시카드 정말 효과 있습니다. 말이 느린 아이들은 제가 그 무엇보다도 늘 언제나 말합니다. 플래시카드 단어를 짧게 많은 양을 귀에다가 꼽듯이 들려주면 입으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건 보통의 아이들은 다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그러니까 플래시카드 많이 해서 말을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싶은 말 잘할 수 있도록 엄마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 22개월 아기들입니다. 돌 지나서부터 서열 싸움을 하는데 선둥이가 우위를 잡는 것 같고 후둥이는 늘 지며 뺏깁니다. 맞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은 우위를 벌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아이가 조금 더 크게 태어나고 작은 아이가 조금 작게 태어나고 발달에도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격도 후둥이가 더 유순한 편입니다. 매번 후둥이가 뺏기고 지는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됩니다. 발달 검사를 통해서 두 아이가 어떤 부분은 높고 어떤 부분은 낮은지 엄마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걱정되는 후둥이가 있다면 후둥이 발달 검사를 해서 무엇 때문에 늘 뺏기는지, 무엇 때문에 큰 아이한테 내가 밀리는지를 조금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함께 도와주신다면 아이 성장 발달이 고루 발달만 되면 항상 뺏기지 않아요. 자기 걸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들한테는 꼭 필요한 게 색깔로 아이들이 물건들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2개 사시고요. 한 개는 빨간색, 한 개는 파란색. 식탁의 의자에 앉추더라도 한 개는 빨간 방석, 한 개는 파란 방석을 해서 항상 자기 자리를 두게 하고 자기 물건을 가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가 다른 아이 물건을 빼앗을 때 엄마가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네 거 아니야, 이건 갖다 줘 라고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쌍둥이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히는 건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편이고요.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쌍둥이를 같은 반에 관리하기 편하다고 같은 반에 두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쌍둥이들은 자기만의 기운들을 가지고 서로 레이더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도 급격하게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게 좋다. 우리가 쌍둥이를 같이 키운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인격에 그죠? 따로 각자의 인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키우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방법이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동시에 태어났을 뿐이지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 게 훨씬 좋습니다. 32개월 남자의 배변 훈련하다가 잠꼬대로 안 쌌어 잠꼬대를 해서 너무 스트레스인가 보다 하고 중단했어요. 어떻게 다시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32개월은 이미 배변 활동이 끝나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머리로는 배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잠꼬대를 한다는 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시면 안 되고 이거 하고 배변 활동 하고 싶은데 너가 안 되는 거야?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하자라고 해서 앉아 일어서를 손을 잡고 앉아 일어서를 많이 해서 허벅지를 단단하게 만들고 관략근 좋은 힘을 키워줘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잠꼬대까지 한다는 건 아이는 하고 싶다는 뜻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근육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주는 거, 머리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배변 훈련은 자기 조절 능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내 몸도 그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단하지 마시고 엄마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라고 해서 같이 연습해볼까? 우리 해보자. 이거 앉아 일어서 100개 해보자. 어때? 좋아. 100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 못해 않을 거야 라고 해도 이렇게 하니까 튼튼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멋져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팬티 입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신체 근육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개월하고 24개월 남자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10개월에 갓난 아기가 나오는데 10월에 갓난 아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2명 아기에게 대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첫째도 지금 너무 둘째를 미워해서요. 50개월하고 24개월하고는 이미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50개월 아이는 24개월 아이가 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라고 생각하는데 50개월 친구가 정서 발달이 조금 덜 되어 있으면 질투하고 화를 내고 동생을 밀고 때리고 동생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는 애들은 반드시 큰 아이를 빨리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서 발달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신체 발달은 밥을 먹이고 삼시세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잠을 자게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비슷하게 커요. 그런데 이 정서 발달은 엄마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돌봐 주었을 때 정서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서 발달이 조금 부족하면 동생이랑 싸우고 양보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월에 셋째가 태어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10월이면은 24개월 아이가 한 30개월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30개월 정도 되면 아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두 아이를 큰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키우시고요. 아기를 마지막 10월 달에 낳는 아이를 아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함께 돌본다는 느낌으로 아기가 운다 그러면 아기가 우네? 너희들이 가서 달래줘 먼저 이야기하세요. 엄마가 달려가지 마시고 너희들이 가서 좀 달래줘. 애기 울잖아. 그러면 이 두 아이가 가서 애기를 달래든지 뭐 눈을 찌르든지 그죠? 이불을 덮든지 뭔가를 하겠죠. 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쵸? 왜 자꾸 우는 거야? 못하겠어? 못하겠어? 라고 하면 애들이 둘 다 응 못하겠어. 그때 엄마가 다가가야 돼요. 애기한테 다가가서 안아줍니다. 그래서 엄마가 갓난아이가 바로 운다고 많이 빨리 달려가면 이 두 큰아이도 빨리 울어서 엄마를 내 곁에 부르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퇴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이제
이제 50개월인 아이는 55개월이 될 것이고 24개월 된 아이는 한 29개월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두 아이를 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키우시고 막내를 함께 돌본다. 우리 아이 둘이랑 엄마랑 셋이서 아기를 함께 돌본다는 느낌으로 대하시면 조금 더 순탄하게 잘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셋을 키우는 거는 정말 너무 큰 인내가 필요하고 엄마의 인간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한 명 키우는데도 힘든데 셋이면 그 힘듦이 3배나 많지 않겠습니까? 잘 견디시면 나중에 정말 새 아이가 엄청나게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정말 엄마에게 커다란 행복감을 3배나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16개월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뜻대로 안 되면 손바닥으로 장난감을 치고 눈치를 봐요. 안 된다고 해도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16개월 되는 아이들은 말을 자꾸 하면서 말로 자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16개월 아이들은 말을 빨리 못하고 잘 못하기 때문에 엄마 역시나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눈짓, 손짓, 발짓, 이 표정 이런 것들로 굉장히 그 아이에게 레이저를 쏜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찌릿하게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딱 단호한 모습으로 인상을 딱 써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했을 때는 당연히 반대로요. 방긋방긋 웃고 엄청 기분 좋고 신나는 표정을 짓고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냥 낮은 목소리로 하세요. 안 돼! 하시면 안 되고 안 돼! 이렇게 약간의 정적을 주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권위가 있고 엄마를 보고 안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너무 많이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지지해, 아프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다. 36개월 이후가 되면은 충분히 설명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아이에게 설명이 길다 싶을 정도로 못 알아듣는다 싶을 정도로 많은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 아이들에게 다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사춘기 들어가잖아요. 또 설명하면 꼰대가 돼요. 그래서 언제는 설명을 해주고 언제는 설명을 안 해주고 엄마가 언제는 관여하고 언제는 빠지면서 아이를 길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청담동 엄마의 10년 구조 육아법에 대해서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하면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7개월 여자 낮잠 잠투정이 정말 심한데 주말에 낮잠을 안 자고 버텨요. 그리고는 악을 쓰고 울거나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진정시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결국 저도 화를 내게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27개월 정도 되면은 낮잠을 안 자도 됩니다. 구태여 뭐 낮잠을 자서 더 씩씩하게 키운다 이런 것보다도 낮잠을 안 자도 됩니다. 특히나 지금 주말이라고 하시잖아요.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아이가 다 누워서 잠을 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워야 되고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정을 덜 하고 자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엄마 아빠는 안 자는데 자기 혼자만 잠을 자야 되고 자기 혼자만 컨디션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면 집에 있다가 아이가 잠잘 때쯤 되면 엄마도 낮잠 한번 같이 자는 것도 좋고요. 구태여 우리는 일어나 있는데 아이 보고 잠자고 오라고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 안 자도 괜찮아, 엄마랑 놀아도 괜찮아, 더 놀자 해서 잠을 더 재우려고 하지 말고 안 자도 된다고 좀 안심시켜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안심시켜 주고 더 놀자 하면 눈을 거물거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이렇게 쓰러져 자거든요. 근데 자기 싫은데 억지로 자야 된다는 분위기라든지 방에 들어가서 자고 나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아이가 다 알아듣는 27개월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잠을 안 재워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이가 안 자려고 하면은 안 자도 돼라고 안심시켜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애가 계속 해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울다 지쳐 잠이 들게 됩니다. 우는 것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다가 지쳐서 잠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가 잠을 잘 안 잔다 그러면 덜 힘들어서 완전히 넉다운 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시켜서 아이가 조금 더 노곤하고 조금 더 피곤하게 만들어서 잠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중국을 다녀오셨군요. 소장님 이번에 중국 다녀왔는데 중국어로 엄마 아빠 커피도 주문해주고 화장실도 알려주고 쇼핑도 도와줬어요. 나 없었음 어쩔 뻔했어 그러더라고요. 중국어 파니스 최고예요. 그래서 이거 선물 사오셨군요. 우리 단호 진짜 기특하네요. 중국 가가지고 중국어로 엄마 아빠 쇼핑도 시켜주고. 맞아요. 단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단호 지금 너무 멋지게 영어도 너무 잘하고 중국어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울던 단우가 이런 날이 있다. 그죠? 네. 다 때가 있어요. 다 지나가고요.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보석 같은 아이로 정말 빛나는 아이가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이를 잘 키우는 거를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엄마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늘 아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에요. 저는 많은 경험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지내면서 여러 번 많은 시도해보고 그중에 최고 제가 했을 때 제일 좋았던 것들만 지금 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인스타 보시고 여러 사람들 유튜브 보시고 그중에 골라서 내가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하신다
한다면 엄마는 지금 오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최고의 엄마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공부해 왔고 또 임상으로 많은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거를 경험해서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엄마들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금 제 이야기를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1개월 여자입니다. 요새 대변을 커튼 뒤에 자꾸 숨어서 봅니다. 응가 편하게 해 하고 다음부터 변기에 앉아서 해보자 라고 말해줍니다. 소장님 말대로 대근육 운동을 위해 매일 계단도 오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뛰면서 출발 멈춰도 하고 있는데 성급기는 잘 안 되네요. 먹을 걸 주면서 해도 잘 안 하고 같이 해보려고 해도 안 합니다. 성급기도 대변 훈련과 연관이 있나요?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성급기가 자기 조절 능력에는 1등입니다. 그래서 출발했을 때 손이 출발해야 되고요. 멈춰 했을 때 딱 멈춰야 돼요. 그래서 출발 멈춰 이렇게 평소 때 식당 같은 데 가도 그렇고 아이가 조금 대기해야 되는 공간 병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디든 괜찮으니까 그 종이를 가지고 출발 멈춰를 해줍니다. 엄마가 여기다 점 찍고 끝에다 점 찍어서 점과 점이 만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어디든지 우리 식당 같은 데 냅킨에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조절 능력이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이 아이가 커튼 뒤에 숨어서 한다는 건 이미 배변 활동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 때는 이제 부끄러움도 알고 창피하다는 것도 알고 더러워 냄새나 이런 것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가 블루베리 똥 쌌구나 귀여워 냄새 너무 좋아 이렇게 했다면 21개월짜리 아이는 냄새나가 냄새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하는 거를 멀리 가서 냄새 안 나게 해주려고 멀리 가서 몰래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개월부터 24개월 전에 우리가 배변 활동이 끝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늦게 배변 활동을 하게 되면 쉬는요 화장실 변기에 가서 잘합니다. 하지만 기저귀를 다시 차고 변을 눌 때는요 대변을 눌 때는 기저귀를 다시 차고 멀리 가서 혼자 끙끙대면서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에 맞춰서 배변 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1개월 된 아이가 아주 영리하고 이런 친구들은 말을 되게 잘하고 영리한 친구예요. 하지만 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감정 조절의 행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까 계단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앉았다 일어섰다 시켰어요. 허벅지 근육이 관련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발달 검사에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서 글자 부분이 굉장히 낮게 나올 거예요. 플래시카드를 돌렸을 때 그림 보고 빨리빨리 말할 때 글자 부분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플래시카드를 보고 이건 뭐야? 그러면 당연히 알겠죠. 수박 그러겠죠. 이건 뭐야? 그러면 포도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빨리 돌릴 때는 빨리 말하고 천천히 돌릴 때는 양, 꽃, 배, 곰, 새, 의자, 가방, 바나나 이렇게 빨리 돌릴 때는 빨리 말하고 천천히 돌릴 때는 천천히 말하는 것도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그래서 배변 훈련이 되려면 발달 검사를 해보시면 지금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옵니다. 괜히 어설프게 시작하셔서 실패하지 마시고 발달 검사를 해서 대근육이 올라가고 글자 부분이 올라가 있으면 배변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시작하시면 한 방에 잘 끝낼 수 있습니다. 성급기 쭉 출발 멈춰 하시고 점을 찍어서 동그라미 만났다 해서 동그라미 하나 정확하게 딱 그릴 수 있으면 자기 조절 능력이 굉장히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급기 많이 하고 동그라미 그리기 해서 배변 훈련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른데요. 저녁에 자다가 갑자기 엄마 하면서 오는데요. 원래 이 시기에 이런 건가요? 원래 그 시기에 그렇지 않죠. 저녁에 일단 그죠. 자다가 갑자기 엄마라고 하잖아요. 꿈을 꿨을 수도 있잖아요. 두드리면 24개월인데. 그래서 이 아이가 꿈들 어떻게 꾸는지 또 어린이집 같은 데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잠잘 때 이제 나타나는 시기예요. 요 시기가. 그래서 이 시기 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이가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아이 스스로가 이제 꿈도 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8개월 아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제가 화낼 것 같으면 엄마 사랑해 라고 꼭 안아줍니다. 제가 풀릴 때까지 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게 28개월인데 엄마가 화내니까 엄마 사랑해 엄마 예뻐 하고 이제 애교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교를 안 부리는 것보다 부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눈치껏 생활하는 거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아이로 보거든요. 그래서 눈치껏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내가 잘못되어서 엄마가 화를 내는데 엄마를 달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되어 있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엄마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지? 이거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너 앉아 일어서 30개 해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하게끔 하셔야 돼요. 엄마 감정만 풀어주면 내가 잘못된 행동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이 아이가 그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엄마 사랑해 하든지 엄마를 안든지 이거와 상관없이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던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던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엄마가 바구니에 담으라 그랬어. 그래 바구니에 담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엄마 때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엄마가 책 들고 손 들고 있으라고 했어. 그러면 엄마 때렸으니까 책 들고 손 들고 와 라고 해서 엄마랑 했던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엄마를 달래고 엄마 감정만 설득하면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괜찮아 라고 하게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28개월 정도 되면 말도 다 알아듣고요.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몰라서 하는 경우보다 때리면 안 되는지 아는데 때리고 던지면 안 되는지 아는데 던지고 돌아다니면서 밥 먹으면 안 되는지 알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엄마가 훈육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엄마 마음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알겠어. 그러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로 엄마가 용서하듯이 넘어가지 말고 그래 그러니까 너가 엄마 때렸으니까 어떻게 책 5권 들고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엄마가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약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필요한 규칙들을 아이랑 만드시는 것도 좋고요. 이때는 아이의 의견보다는 엄마가 그냥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죠? 숟가락을 던지면 밥을 주지 않을 거야. 숟가락을 던지면 식판을 치울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숟가락 던지면 엄마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식판 치운다 했어. 식판 치울 거야. 그거 탁 한번 치워보세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만들어서 엄마가 이행하는 거,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이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17개월 남자아이입니다. 요즘 실업병에 걸려서 다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난감 같은 물건들을 나 던질 거야, 망가뜨릴 거야 하면서 던집니다. 계속 안 된다고 알려주고 훈육하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알려주지 마세요. 27개월은 알고 하는 건데 알려주면은 더 웃기는 거예요. 걔가 봤을 때 엄마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너 이거 던지면 못 만지게 할 거야. 던지면 엄마가 잡고 올려놓을 거야. 라고 먼저 명령을 하세요. 엄마가 알려주세요. 근데 그 아이가 던졌잖아요. 그럼 엄마가 탁 잡고 올려놔요. 다른 말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훈육할 필요가 없어요. 규칙대로 하세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나 던질 거야. 나 망가뜨릴 거야. 이거 엄마도 협박하는 거잖아요. 응? 그걸 엄마가 듣고 또 설명하는 건 엄마 잘못하신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던진다, 망가뜨린다, 엄마한테 협박하면, 던지면 엄마가 못 만지게 할 거야. 저기 올려놓을 거야.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딱 던졌다. 엄마가 딱 뛰어가서 탁 잡고 높은 데 딱 올려놔요. 못 만지게.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울겠죠. 그죠? 울면 아우 시끄러워. 우리 집에서는 울면 어디 가서 울어야 되지? 우는 의자에 가서 울어 하고 아이를 들고 우는 의자에 또 갖다 놔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도록 아이 스스로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훈련이고 그게 훈육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준다고 하는 게 훈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계속 알려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36개월 지나서 충분히 설명해 주고 충분히 알려주시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많이 하시고요. 지금은 단호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움직이시는 게 훈육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개월 남자인데요. 만 나이로 2살이고요. 그냥 30개월이면 저희가 더 잘 알아듣습니다. 한국 나이로 4살인데 엄마 나 몇 살이야 하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피아노 학원에서는 4세반인데 어린이집에서는 2세반이어서요. 또 18개월 모유 수유했는데 아직도 새벽에는 가슴을 만지려고 해요. 신랑이를 한참 하다 엄마 찌찌 좋아하는데 왜 못 만지게 해 하며 울다 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야 라고 하세요. 30개월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게 이제 만 나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개월수로 말하는 건 다 만 나이예요. 만 나이로 하고 우리가 30개월에부터 유치원도 36개월부터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세반, 2세반, 1세반 하는 건 다 만 나이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 3세 그러면 우리 5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30개월이면 뭐 30개월이니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말도 잘하고 30개월은 말도 잘하고요. 이해도 다 되고요. 청개구리 구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30개월에서 36개월이 다 거꾸로 말하고 청개구리처럼 말하고 이거 해 그러면 안 하고 뭐 반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친구 너무 당당하게 내가 엄마 찌찌 좋아하는데 왜 못 만지게 해? 그러면 내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좋아하고 싶은 거하고 자기 거랑 남의 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린이집 같은 데 가도요. 그 친구가 만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와도 나도 만지고 싶어 해서 그냥 가지고 와요. 물어보지 않고. 만져도 돼? 라고 물어보지 않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집에서 엄마 거, 아빠 거, 아이 거를 정확하게 해주고 애들이 밖으로 외출 나갈 때 아이 가방을 항상 매게 해서 아이 물건을 자기가 갖고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관찰력이 좋아져요. 자기 거를 어디다 뒀는지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물건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내 거, 네 거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쯤이면 좋아요? 24개월부터 내 거, 네 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건 엄마 거야 만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먹을 것도 맛있다고 더 남의 거 더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니야 이거 엄마 거야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남의 집에 가도 만져봐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만져보게끔 해야지 밖에 나가서도 위험한 걸 한 개 그냥 막 손을 넣는다든지 바퀴가 돌아가면 일부러 호기심에 막 손을 넣거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입히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아이가 안전한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안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 거
거, 아기 거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남의 걸 만질 때는 물어본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6개월 남자입니다. 폐렴으로 입원 치료 받고 2주 정도 어린이집에 못 보냈어요. 친구들 좋아하는 거 잘 어울렸는데 오랜만에 등원해서 그런지 갑자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낯설어하고 낯가림 심해졌어요. 아프고 나서 그럴 거라고 그런 건가? 아니면 성격이 변하는 건가요? 부끄럽도 많아지고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걱정이 되네요. 46개월 정도 되어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 오면 극진한 엄마의 사랑을 받고 극진한 간호를 받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안 받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만끽하려고 더 소심하게 굴고 더 못하게 굴고 엄마에게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46개월 정도 되면은 엄마가 이 아이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친구들한테 멋지게 인사하는 게 중요해. 너가 2주 동안 왜 안 왔어? 라고 물으면 나 아팠어. 내가 감기에 걸렸어.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있었어. 근데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나 이제 왔어.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집에서 훈련을 시켜서 보내야 돼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물을 거야.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친구들이 너 왜 안 왔어? 라고 하면 너는 뭐라고 할 거야? 친구들이 너 살 빠진 것 같아 하면 넌 뭐라고 할 거야? 너 어디가 아팠어? 라고 하면 넌 뭐라고 할 거야? 라고 충분히 좀 집에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보냈으면 그 아이가 준비태세가 되어서 갔을 텐데 한 2주 정도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이 3주 정도가 되면은 습관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정도라고 하는데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아마 3주 정도가 됐으면 그곳이 완전히 낯설었을 거예요. 1주 정도가 됐으면 그냥 또 갔을 거예요. 근데 2주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보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긴가민가 하는 정도 이런 거지. 이거는 금방 회복되고 금방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그 친구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너가 어떻게 말할 거야? 너가 어떻게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연습시켜서 보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우리 아프지 말자 알겠지? 우리가 운동 안 해서 아팠던 거야. 건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자 알겠지? 엄마도 너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 알겠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라고 아이에게 화이팅 넘치는 이야기를 엄마가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녔으면 분명 잘 다닐 겁니다. 13개월 이전은요, 그 엄마의 육아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라이브에서 13개월 이전에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 뭐 입에 뱉는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이런 것들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성장 발달에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서 고친다는 개념보다 그냥 받아줘야 된다는 개념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실에서 상담을 해도 보통 14개월부터 상담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4개월부터 상담을 하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저에게 질문하실 때도 14개월 넘어가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더 좋고, 돌전에는요, 이유식을 잘 안 먹어요, 뭐 해요 하는데 그것도 그냥 높낮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식을 먹을 때도 분위기라든지 엄마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편안해야 먹는 거지, 뭔가 하나를 고쳐서 그 아이가 이유식을 잘 먹게 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4개월 넘어가면 발달하는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에게 반항을 하고 엄마가 좋다 하는 것도 일부러 해보고 동물적인 본능들이 막 또 바깥으로 내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또 상담을 하는 거라서 조금 어린 개월수 8개월, 9개월 이런 친구들은 제가 직접적인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개월 아기 무조건 무슨 물건인데 장난감을 꼭 손에 쥐고 돌아다녀야 하고 그 물건들을 계속 입에 넣고 돌아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쪽쪽이를 빨리 끊어서 그런가요? 쪽쪽이를 빨리 끊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치아가 삐뚤어진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치과 쪽은 잘 모르겠지만 치아가 삐뚤어진다 해도 뭐 조금 7살 되면 또 다 빠지고 새이가 나잖아요. 그거보다는 지금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쪽쪽이를 통해서 아이가 힘들고 낯설고 불안하고 이런 거에 대한 위안을 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손가락을 그냥 또 빠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손에 뭔가를 쥐고 있고 또 그거를 입에 넣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이제 쪽쪽이를 빨리 끄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 장난감 같은 걸 입에 넣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그 아이가 장염도 많이 걸리고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입에 뭔가를 넣을 때는 다른 것들을 입에 넣어도 되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소고기 칩이라든지 연포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아이가 입에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스틱으로 되어 있는 과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에 넣었을 때는 그걸 장난감을 빼고 먹을 수 있는 걸 손에 쥐어주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손에 뭔가를 많이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보통 소근육 발달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 앉아서 집에 선생님이 오셔갖고 뭔가를 교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 애들은 손에 뭔가를 항상 쥐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대근육은 떨어지는데 소근육 발달이 많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근육 운동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거를 조금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다리 발달을 하다 보면 넘어지면 양손을 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좀 다리 발달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시켜주는 게 좋고, 그러면 언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배변 활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9개월은 앉아 일어서 해서 쪼그리고 앉아서 있는 연습을 해줘야 배변 활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보다는 앉아 일어서를 많이 시켜주면 좋고요. 혼자서 앉아 일어서를 하다가 넘어지려고 하면은 보통 아이들이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땅바닥을
손바닥을 짚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에 갖고 있던 것들을 많이 놓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시켜주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입에 많이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때가 말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18개월부터 24개월이 말이 급격하게 많이 느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그러면 입 주변이 간질간질하단 말이에요. 말은 딱 안 나오는데 입 주변이 간질간질할 때 뭔가를 자꾸 입에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입에 팍 나올 수 있도록, 말이 팍 나오면 입에 뭔가를 잘 안 넣어요. 그래서 말이 팍 안 나온다. 말은 잘 알아듣는데 입에서 말이 잘 안 나온다. 이럴 때 또 입에 많이 뭔가를 넣거든요. 그래서 플래시카드를 많이 돌려줘서 말을 따다다다다다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빨리 뛴다라든지 이렇게 빨리 뛴다든지 호흡을 후 이렇게 분다든지 베이비 사인을 많이 한다든지 플래시카드를 많이 들려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30개월 남자의 데이케어에서 듣고 이해는 다 되는데 말로 대화가 또래보다 느리다고 하네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 집에서는 한국어를 많이 쓰려고 하지만 영어랑 섞어 사용 중이에요. 듣기는 한국어, 영어 이해 다 해요. 30개월이기 때문에 둘 다 이해는 다 되지만 실제 저희가 홍콩이라든지 주재원으로 갔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중에서 언어가 이중언어 장애가 되어서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하고 하는데 또 단어도 막 내뱉고 말도 하다가 어느 순간 입을 닫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정확하게는 엄마가 하는 모국어를 정확하게 많이 잘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개 중에서 이중언어 하는 게 좋지만 한 개는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영어도 한국어도 둘 다 지금 느리다는 거거든요. 둘 다 알아는 듣지만 둘 다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쯤 되었을 때는 엄마가 하는 언어, 36개월 이전에는 엄마가 하는 언어를 포커스를 주고 모국어로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캐나다에 있으면 앞으로는 계속 영어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계속 들을 일도 많고 더 잘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이 아이가 급할 때는 영어가 안 나오면 한국말이라도 다다다다다다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느리다는 말을 안 듣습니다. 또래보다 느리다는 건 다 알아듣지만 내가 그 말을 본격적으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언어 자체를 그냥 듣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듣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36개월 정도 되면 두 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다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두 가지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멈추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언어가 확장이 되는데 듣고 말하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언어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배워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어를 듣고 쓰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30개월 정도 된다면 엄마의 모국어를 정확하게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동화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언어, 엄마가 주로 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엄마가 사용하는 언어를 제일 먼저 빨리 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33개월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수업 중 잘 앉아서 참여를 하는데 저희 아이는 눕거나 책상에 엎드리거나 얌전히 못 앉아 있어요. 집중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집중력이 없습니다. 많이 돌아다녀요. 못해요. 라고 하다가 점점 이게 33개월이지만 48개월, 60개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학교 가면 ADHD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 못한다는 거를 엄마들이 조금 감지를 하신다면 집중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언제 집중력이 가장 있느냐? 내가 내 몸이 아플 때 집중력이 가장 많이 생겨요. 그럼 아이가 언제 몸이 아플까? 많이 뛴다. 할 때 내가 숨이 찬다. 내 다리가 아프다. 이럴 때 가장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고난이도 굉장히 힘든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줄넘기를 하는 것도 좋고요. 철봉 매달리는 것도 좋아요. 들들들 떨면서 힘들어 할 때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운동을 하는 게 집중력 할 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선긋기, 출발, 멈춰, 출발, 멈춰서 보라 할 때 보고 가라 할 때 가고 앉으라 할 때 가고 앉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자기 생각만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듣기가 잘 안 돼요. 왜?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훈육도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운동을 시키시고 선긋기를 열심히 시키시고 훈육도 하시면 집중력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기 하나 더 플러스를 해서 아이가 남의 말을 잘 듣고 자기도 말을 잘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플래시카드를 도와줘서 플래시카드를 해서 남의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5개월 남자아이가 어린이집 친구 재미없어 선생님만 좋아하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지 아이들과 수준이 안 맞는 걸까요? 아이들하고 수준이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하고 좋아라고 하는 친구들은 듣기가 잘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알아듣는 친구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놀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말을 잘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하고 있을 때 선생님하고 있을 때는 편안하지만 또래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면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맞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걱정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듣고 말하고가 잘 되면 읽고 쓰기를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재미있다 없다를 찾는 게 아니라 동화책 속에서 친구들을 찾아서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아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동화책 속에서 여러 군데도 가보고 또 간접 경험도 많이 해보면 친구들이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구나.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하고 놀고 또 친구들하고도 놀아야 되는구나라는 건 사고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져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건 36개월 이후에 책을 많이 읽어주셔야 되고 이 시기 때는 새로운 재미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하고 노는 것만 재밌는 게 아니라 글자를 알게 되는 책 속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재미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또 함께 있는 친구들하고도 사회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훈육이 잘 되면 사회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재미있어 재미없어 라고 하는 거는 어른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훈육도 한번 해보시고 한글 떼기 해서 통글자 떼기를 해보면 새롭게 글자 속 책 속에 빠지면서 또 친구들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살 정도 되어서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조금 다른 아이들 8살이 하더라도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 7살에 조기 입학을 해주면 초등학교 6년이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고민스러우면 다시 한번 상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빠른 속도로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못하니까 라이브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소통하는 시간 라이브 한 번씩 제가 켜서 얼굴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날 공식적인 12시에는 제가 좀 짜여진 틀에서 엄마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고 평소 때 한 번씩 켜서 엄마들하고 자연스러운 일상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